도함수 활용 2, 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함수의 증가, 함수,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라고 부르는 단원의 첫 번째 파트, 주로 증가함수와 극대, 극소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문제에서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 이거 알아야 돼. 얘에서 증가하고까지 말하잖아요. 증가하고 그러면 저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뒷말이 없으면 1의 왼쪽에서 증가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해봐. 여기가 1이야. 1의 왼쪽에서 이 fx가 증가해 안 해? 증가하지. 맞는 말이라고요. 예, 여기를 이렇게 3으로 잡아도 3의 오른쪽에서 증가해. 예, 3의 오른쪽에서 증가해.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증가한다 까지만 딱 읽으면 그게 극대나 극소를 말하는 게 아닐 수 있다. 항상 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요런 관련 문제가 하나 나오죠. 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지 말란 얘기야.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1에서 3 사이 그러면은 이건 피할 공간이 없이 그냥 바로 얘네가 아닌 여기잖아. 여기에서는 감소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면 1과 3이 경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1, 3이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인데 요 놈은 증가고 요 놈은 증가니까 좀 말이 안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둘 중에 한 마디씩만 나와 있으면 얼마든지 요 감소하는 구간 안쪽에서 1, 3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다. 예, 근데 지금은 요 두 말을 같이 지켜야 하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3차 함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여기가 3에서 이만큼 증가, 요 사이 감소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판단이고요. 그것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현실화시켜야 되느냐? 바로 이 값, 극대를 갖게 하는 값, 극소를 갖게 하는 값이 미분해서 나오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한 2차 함수의 는 제로한 두 근이 1과 3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맘대로 풀어도 돼요. 네. 뭐 어떤 사람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a가 1 더하기 3이요. 1분의 b가 1 곱하기 3이요. 이렇게 해서 ab를 구해도 되고요. 또 혹자들은 두 근이 1과 3이면 내가 이거를 최고차의 계수만 맞춰서 x-1, x-3이라고 이렇게 얘랑 같은 식이라고 해서 계수 비교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러니까 b가 3이고 a가 마이너스 2겠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자기 마음이고. 왜 그런지만 잘 알고 있읍시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내가 이제 뭐랄까 걱정하고 너희가 반드시 이랬으면 하는 생각은 이 문제를 읽기도 전에 풀기도 전에 읽기는 읽어야겠구나.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메인 조건을 들어가기 전부터 나 이거 어떻게 그려볼 수 있나 없나? 요 그림에 대해서 내가 얼마까지 알지? 이 생각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얘를 보자마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렉이 AB 때문에 못 그리겠구나 이거. AB 때문에 못 그리겠구나. 대신 이 최고차의 계수는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나. 두 번째, 여기 어딘가에 Y축이 있다면 그 Y축을 잘라 들어가는 자리가 이겠구나. 이렇게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그런데 어떤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를 딱 나한테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A, B를 모른다가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실제로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잖아. 나중에 이 2가 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읽기도 전에 늘 여길 보면서 이런 식의 알 수 있는 모든 판단을 하고 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이 문제 자체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미분해서 감소하는 범위라고 했으니까 도함수가 0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1에서 b예요. 그러면 여기 미주수 하나, 여기 미주수 하나로 이렇게 계수 비교하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야. 문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구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구나. 이렇게 생겼겠구나. 아이씨. 왜 니네 얼굴만 보면 나는 불안함이 엄습하여 한마디씩 더 하게 되는 걸까? 봐. 이거에 대해서 얘를 보면서 이렇게 생겼겠구나. 또 방금 전에 얘기한 요거를 보면서 저놈께 어디서 Y축을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지나가는 자리가 7이겠구나.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아니야. 그거 위험해. 그거 아니야. 발상은 좋았는데 그거는 1차가 없어야 돼. 얘가 없어야 돼. 이거 있으면 요거 두 개를 그린 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그림이 돼.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면 이게 2x제곱 묶은 x-3 그 그림이 되고 그걸 7만큼 올린 거겠지.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그 얘기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랑 이렇게 두 개가 실수로 살아있으면 변곡점이 고정이 돼요. 그리고 굳이 암산을 하지 않더라도 살짝 미분을 해보면 6x제곱 마이너스 12x죠. 그리고 또 미분을 하면 12x 마이너스 12죠. 이거 0 만드는 애가 x 이퀄 1이잖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1,f1 이렇게 된다. 이 변곡점의 좌표까지 고정이 되는 애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점점 고난도 문제를 풀어갈 때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겼구나. 변곡점의 x좌표가 1이구나. 그리고 y축 어딘가를 이 y축 이쪽에 있겠네. 이쪽 어딘가를 지난다면 거기가 7이겠구나. 이렇게. 자, 두고 써먹을. 근데 그래봐야 1년 반 개월도 안 남았어. 그래도 1년 5개월쯤 있으면 졸업이지 뭐. 1년 5개월도 아니고 1년 4개월 정도 있으면 졸업이지 뭐. 그때까지 하여간 두고 써먹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하도록,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또는 증가하도록, 모양에 따라 똑같은 말이 되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감소하도록, 그 다음에 같은 표현, 이거. 같은 표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거 무슨 표현이야,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1대1 함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1대1 함수가 성립하도록. 근데 그 1대1 함수가 연속 함수일 경우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증가하도록, 감소하도록. 그러니까 이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하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감소하도록,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1대1 함수이도록. 같은 말.
또 하나 더 있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내가 그래서 이거 안 죽이고 세 문제 다 살려놓은 거야. 이 표현에 대해서 알으라고. 전부 같은 말이라고. 증가 또는 감소. 증가하기만 한다 또는 감소하기만 한다.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는 언제만 가능한 거야?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하니까. 1대1 대응.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1대1 함수 마찬가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가 같은 말이죠. anyway. 그래서 풀이법은 동일합니다. 도함수가 두 실근을 가지면 안 돼요. 한 근까지는 돼요. 한 근까지는 돼요. 도함수가 두 실근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미분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미분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푸시면 됩니다. 풀이법은 셋 다 동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어, 지훈아? 좋다고 했는데 점수 K를. 그러니까 풀이법을 아는데 틀리는 건 그냥 계산을 실수했다는 뜻이지. 계산한테 지지 않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소양이고, 어쨌든 이게 세 개가 다른 표현의 문제지만 같은 질문을 하고 있고, 따라서 풀이 방법도 같다. 이게 아까 그 문제예요. 이게 아까 저 앞에 있는 1, 2번 같은 문제를 너무 자주 풀다 보면 그냥 반사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최고창의 음수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겠지. 내려오다가 올라갔다 내려가겠지. 그리고 여기서 증가하도록이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야, 이게. 아니다. 그 얘기 아니다. 여기가 1, 2가 이렇게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이다, 이거는. 1에서 2 사이에서 증가하라고 그랬죠. 언제 1과 2 구간이 극소에서 극대 구간이라고 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걸 어떻게 풀었나 한 번만 저랑 비교를 좀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되니까 1, 2가 이렇게 걸리라는 얘기구나로 먼저 알아듣고, 이것은 느낌표. 이렇게 알아먹고, 그러면 이런 조건이 되게 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라고 해야겠구나. 라고 한 다음에 이 2차 함수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로 볼록의 2차 함수니까 증가라는 건 f'x가 양수인 구간이기 때문에, 등호 포함 양수인 구간이기 때문에 1을 넣어도 양수, 2를 넣어도 양수, 이렇다는 조건을 세워야겠구나. 맞아요? 그런 다음에 F1은 양수, F2는 양수, 이렇게 하시면 틀리게 되죠.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소소한 디테일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디테일이지? 소소한 디테일. 이게 등호가 들어가줘야 돼. 등호가 들어. 그러니까 항상 러프하게 위로 떠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 여기가 플러스여야 하니까. 근데 닿으면 어떻게 되지? 를 항상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닿으면 어떻게 되지? 자, 보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1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요 오른쪽에서 플러스인 거죠. 그럼 이제 질문. 개구간 1보다 오른쪽과 2보다 왼쪽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 아이는 f'x가 양수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죠? 양수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1이 0인데 아닌가? 맞죠? 왜냐? 이 범위는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구하는 x값 자체가 1이 없어. 1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1 자리에서 0을 통과해도 내가 보고자 하는 자리는 1의 오른쪽 여기서부터 이거 플러스야 아니야 이거 따진다니까. 이해돼요? 마찬가지 의미로 마찬가지 의미로 2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서 만났다 라고 해도 이 자체가 0이어도 2의 조금이라도 왼쪽 값에서 플러스야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포함 안 하잖아요 여기.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도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일단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F1을 0보다 크다를 풀어보면 3 더하기 2 더하기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고 요 녀석을 2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4 더하기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돼서 요 녀석의 범위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요 녀석의 범위는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공통 범위는 8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최소값은 8이다라는 대답을 했다면 이거를 괜히 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죠. 왜냐면 예에서 답이 나왔으니까. 이걸 미리 확인할 방법은 없었을까? 있었어요. 어떻게? 뭐라고? 도함수에서. 그렇지. 도함수에서 이 A의 위치가 여기나 여기였으면 우리 다 넣어봐야 돼요. 여기였으면 애초에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갈라야 돼. 그러니까 이 미지수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미지수의 위치가 맨 뒤로 가버리는 바람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미지수의 위치는 상수항 쪽일수록 쉽다. 이게 기어 올라오면 어려워진다. 그래서 얘가 A만 모르지 사실은 대칭축이 x 이퀄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내줍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마이너스 2a분의 b. 우리 지훈이 또 적어야지. 너 1학년 때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이 얘기도 여러 번 해서 너한테 이 얘기 20번 했다고. 그지? 기억나? 지훈아, 내가 25번째 얘기할게.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야 라고. 완전 되고 싶겠어. 너는 그렇게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지. 그래서 내가 외워라. 2학년, 3학년 때 그러고 있으면 늦는다. 완전 제곱식 쓰고 있으면 늦는다. 외워라.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고 얘기를 했지. 뭐 이제라도 하세요. 고3 때도 똑같은 얘기 듣기 싫으면. 고3 때는 이게 안 나올 것 같아? 나온다니까. 자, anyway. 그래서 이 위로블록의 2차 함수의 대칭축 자리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1은 어디 있는데, 1은 3분의 1의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1, 2 사이에서 증가하도록은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결론이 왜 나왔는지 알겠지, 이렇게 보면. 2가 0보다 크면 1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축인데. 그러니까 요것만 넣었으면 됐다 라는 간결한 풀이의 요령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까 대충 얘기하는 구간 이야기인데 실수 전체 구간 1, 2, 3. 지금 얘가 질문하고 있는 구간이 여기와 여기인데요. 여기와 여기인데 1과 2의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3의 오른쪽에서는 증가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하나가 요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타이밍에 1, 2를 지나가고 1과 2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세를 바꿔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3의 오른쪽을 만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이나 2 또는 3이 극대나 극소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그 구간 사이에서 감소하거나 그 구간 사이에서 증가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범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범위가 되는 조건으로는 도함수, 이 녀석의 두 극대극소의 근이 요렇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근의 분리대로 하자면 이 도함수가 F'1은 음수, F'2도 음수, F'3은 양수.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등호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결과상으로 볼 때. 그러한데 원래대로는 이렇게 풀지만 실제로 미분을 해보시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이 보이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원칙대로 풀면 이렇게 푸는 게 맞지만 미분을 실제 해보면 더 간단한 풀이가 보인단 말이에요.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하더니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애를 모르고도 인수분해가 가능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0, 그 근중 F'X를 0으로 만드는 근중 하나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얘네? 그지? 얘네? 그러니까 이제 갖춰야 되는 조건에서 이 1은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빠져버리게 되고 나머지 한 근인 마이너스 3분의 2a의 역할, 그 녀석의 역할만 중요해지는데 그 녀석의 역할이 2에서 3 사이에 있으면 된다가 되는 겁니다. 훨씬 빠른 방법이죠,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증가감소를 조사하시면 어처구니가 없죠. 아, 요거는 뭐 사실은 여러 번 한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원리라고는 하지만 이거 다항함수 아니어도 다 성립해요. 모든 함수에 다 성립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수의 차수 관련된 얘기입니다. 인수의 차수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어떤 다항함수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바빠? 기다릴까? 어떤 다항함수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인수의 차수가 1차면 1차면 x축을 알파에서 관통해요. 뭐 이렇게 관통할지 이렇게 관통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통하게 됩니다.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i가 x-알파의 제곱이 될 경우에는 알파에서 요렇게 스치거나 알파에서 요렇게 스쳐 지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미분의 원리에 들어있어요. 이게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가 되면 알파 자리를 관통하며 스쳐요. 스치며 관통한다고 표현해도 좋아요. 스치며 관통한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0으로 딱 만들면서 부드럽게 지나가 준다고, 여기를. 3차가 되면. 그럼 4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차수는 4, 6, 8, 3, 5, 7, 9. 그래서 이게 짝수차의 어떤 대표 그 X축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고 홀수차의 대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x 마이너스 감마의 3승 제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합계 6차예요. 하나, 둘, 셋이니까. 합계 6차 함수인데 이 6차 함수를 여기다가 그려봐. 대충 그려봐. 그러면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요. 알파에서는 관통, 베타에서는 스치고 감마에서는 스치며 관통하시면 되는데 총 차수가 최종 차수가 짝수차이므로 짝수차는 위에서 내려오다 다시 올라갑니다. 양의 무한대에서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요. 총 홀수차면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관통을 하시면 됩니다. 알파에서.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베타는 스치고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다가 감마는 스치며 관통하시면 돼요. 이래서 이 인수분해만 잘 해놔도 우리는 몇 차 함수든 그 개형을 그릴 수 있다. 몇 차 함수든 간에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이거 나 진짜 여러 번 한 얘기야. 근데 아마 어디 있는지 찾기가 좀 힘들 거야, 영상에서. 그러니까 기회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할게요. 그리고 내가 올 겨울방학에 반드시 윈도우 어도비 프리미어를 사서 내가 쇼츠 만들기를 한번 이런 거 쇼츠로 만들어 놓으면 좀 너희들 이렇게 잠깐 장난삼아 돌리다가 그래도 니들 구독자 이렇게 해놓으면 한 번은 뜨지 않을까? 어? 30초만이라도 이거 보면 좀씩 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발상을 하고 있어. 내가 쇼츠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쇼츠 세대에 적응을 해줘. 어이구. 그래서 말인데 이거요. 어디다 그냥 겹쳐 그릴게. 겹쳐 그리는 게 제일 잘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오케이.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관통이니까 이 i는 틀림없이 위로 볼록의 4차 함수일 거라고, fx가. 에? 관통. 근이 4개 있는 아이니까. 4차 함수. 그걸 제곱하면요. 토탈 8차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제곱이라는 것의 의미는 모든 인수를 다 2배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그 인수들이 전부 다 2의 배수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2의 배수가 돼요. 즉 짝수가 돼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조차도 제곱을 하면서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8차 함수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요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관통하는 애 있죠. A에서 스치며 접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곱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사실은 여기 디테일이 살짝 있어서 1보다 요 극대값이 높냐 낮냐를 확인하면 더 좋긴 한데 지금은 대충 그리는 거니까 다 1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제곱의 특징은 1보다 큰 아이를 제곱하면 더 커집니다. 0에서 1 사이의 아이를 제곱하면 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큰 놈이 크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극대가 다시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극대가 다시 극대가 되고 여기 다시 스치고 D점에서 다시 요 녀석이 이제 1보다 당연히 크다면 얘보다 더 높은 높이로 올라가서 극대가 되는 거고 여기를 또 스치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자리에서 다시 극대가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스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8차 함수 그릴 수 있어요. 이건 미분이고 나발이고 안 해봐도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f0x가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B에서 C 사이가 감소해요. 여기 있어요? 없죠? D에서 E 사이가 다시 감소해요. 여기 있네? 그럼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감소하는 자리가 F에서 G 사이에서 감소하게 돼요. 사실은 이거 다항함수 아니어도 다 됩니다.
원취지로는 안 풀게요. 예, 원취지는 또 다시 해볼 기회가 있겠죠. 뭐야? 오케이. 내가 사실 바라는 건 이런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 이 문제. 이런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 너희들이 했을 법한 풀이를 해볼게요. 예, 그리고 뭐 앞으로도 종종 하게 될 법한 또는 고3 말까지도 이렇게 풀 것 같은 풀이 풀 수 있다면 를 해보자면 내리고 마이너스 81분의 16x 세제곱 더하기 9분의 16x 그래서 마이너스 81분의 16x로 묶어주자면 아우 얇아서 x제곱 마이너스 9 정도 될라나?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다시 마이너스 81분의 16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되고 공교롭게도 0자리 마이너스 3자리 3자리에 이렇게 근을 갖게 되는데 두 세근 사이의 간격이 서로 같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근 사이의 간격이 같다면 이 아이가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똑같아지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한마디로 요 자리가 변곡점. 아닌 게 아니라 홀수차잖아요. 홀수차, 홀함수잖아요. 홀함수. 그러니까 기함수, 원점을 중심으로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예. 따라서 이 4차 함수는 풀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이 극대가 올라갔던 그 자리 높이 그만큼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W 모양을 뒤집어 놓은 그래프가 돼요. W 모양을 뒤집어 놓은 그래프가 되고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을 각각 A, B, C라 하자.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 하자. 그래 놓고 삼각형 ABC에 으악 설마 이렇게 180을 돌려야 된다고? 너무하네. 에이씨. 아, 괜한 짓 했다. 아무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3, x 이퀄 3이니까 둘 다 넣을 필요 없는 거죠. 여기 3에서의 높이만 F3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F3 넣어보면 얼마더라? 4요. 4. 그 다음에 여기는 0입니다. x 이퀄 0. 그래서 F0 넣어보시면 공교롭게도 상수항이 없어요. 그래서 0이에요. 0. 그러면 가로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6. 가로는 6.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이게 이 자체가 X축이니까 4. 높이 4.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아마 이렇게들 풀겠지. 이렇게들 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료수는 안 들고 왔네. 자, 여기에 이제 세월이 흘러 제가 바라는 풀이 하나 넣어둘게요. 제가 당신들이 이걸 어떻게 풀었으면 하나는 그 바람은 얘가 시작부터 우함수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짝함수. 모든 차수가 다 짝수죠? 게다가 인수분해가 기깔나게 빠릅니다. fx 이퀄
x제곱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9분의 8, 9분의 4니까 여기서 81분, 마이너스 81분의 4까지 묶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81분의 4로 묶어주면 괄호 열고 x제곱 한 다음에 여기는 998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데요. 요 마이너스 18이 포인트예요. 뭐냐? 마이너스 81분의 4 x제곱에 x 마이너스 3루트 2 x 플러스 3루트 2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가 당장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얘는 마이너스 3 루트 2 자리를 뚫고 올라가서 극대 지점에 다다른 다음 이렇게 해서 극소를 만들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극대를 만든 다음 이렇게 3 루트 2에서 내려가는 애인데요. 그때 이 스친, 이걸 왜 스친다고 그랬냐 내가.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2차는 스치고 1차는 관통한다고. 그러니까 그 스치는 자리가 0인 거야. 0인 거야. 예. 그럼 순식간에 아까 그렸던 도함수 없이 그림 그렸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의 지식을 하나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 자리. 요 자리에서 근과 극소점 또는 극대점 사이의 비율 관계입니다. 1대 루트 2. 1대 루트 2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의연아, 너 있잖아. 그럼 나중에 커서 졸음운전한다. 아, 눈이 막 날아가는데? 약간 소리가 있어. 중근에서 극대의 점에서 요 자리까지 이거와 근 사이의 1대 루트 2의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고. 저 4차는 개수와 무관하게 항상 성립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안 하고도 여기가 3루트 2니까 여기가 3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지. 미분 없이도. 뭐 함수가요? 아니 4차 함수가요. 4차 함수를 했어요? 네. 4차 함수 중 극소의 높이가 같은 이 W 그래프 3차 함수 중 변곡점이 가운데 있는 아이 요 두 개랑 비교해 보면 딱 좋은데, 이 녀석은 여기 근과 극소점 사이에 1대 루트 2라는 관계가 항상 성립하고, 요 3차 함수는 요 그 변곡점과 근 사이에 1대 루트 3이라는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1대 루트 2, 1대 루트 3. 외워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3차와 4차의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막무가내를 잘못 외우지 마시고요. 막무가내 아니고 정확히 전제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극소의 높이가 같은 4차 함수.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를까? 변곡점에서 근 가로선의 경우. 변곡점에서 근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미분 없이 뭘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아, 너무 많은 얘기, 자질구레한 얘기를 해버렸다. 이제 좀 속도를 낼게요. 뭐 뒤로 가면 쉬우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내갔지 않냐?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라고 했고, 웬만한 학교에서는 다 나왔죠.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두 개의 스텝을 외워서 적용하면 정해보다
f 프라임 x가 빠르게 나온다. 처음에 뭐 x를 상수 취급하고 y로 미분한다. f 프라임 x 더하기 y는 f 프라임 y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y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 y에다 0을 대입한다. 그럼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0 집어넣으면 0 날아가고 마이너스 x 제곱. 따라서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 제곱에 f 프라임 0은 여기서 줬으니까 더하기 4 하면 된다. 요 과정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다. 정도인 거지. 그 다음에 쟤를 이렇게 그려주면 어차피 y축에 자신의 축되고 있는 2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하는 2차 함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어디서 극소예요? 그러면 마이에서 뿔로 바뀌는 마이너스 2가 극소예요. 그러면 어디가 극대예요? 여기가 극대예요. 요 자리가 알파, 요 자리가 베타. 결국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4 더하기 4를 하게 된다. 이거 뭐 똑같은 얘기인데 별로 할 얘기는 없겠죠. 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뭐 굳이 할 얘기를 하나 어거지로 찾자면 이거 미분 단원이니까 아유 씨. 이게 미분 단원이니까 fx는 x 세제곱 플러스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한 다음에 옌마가 이거 우함수니까 그 미분되기 전 함수는 최소한 짝수차는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 푸는 거지만 다들 이렇게 풀었지. 근데 적분까지 다 갔다 오잖아. 수투에 어차피 우리 기말고사 범위가 적분까지 가잖아. 근데 적분까지 갔다 오면 이 문제는 미분 문제가 아니고 적분 문제예요. 적분 문제예요. 도함수가 우함수이다. 그러면 내가 뭐하러 원함수를 바로 들고 들어가. 여기서 바로 도함수부터 구하면 되죠. 도함수부터. 3.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미분하면 3x 제곱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3으로 시작하는 x에 대한 2차 함수예요. 이렇게. x에 대한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뭐 ax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니 ax가 아니라 더하기 a. 어차피 우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짝수차여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2에서 극소 값을 간다. 이 0은 고사하고 2에서 극소 값을 간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2 넣었을 때 0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도 필요 없이 마이너스 12 하시면 돼요. 이러면 도함수 하나가 완성이 된 거야. 도함수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부정적분 들어가면 되지. 3 내리고 하나 올리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c 이렇게요. 적분 문제예요. 적분 문제. 미분이니까 뭐 역방향으로 미분할 수 있다고 치지. 그리고 마지막에 c를 구할 조건 2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f2가 0이다로 문제를 푸시면 c 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내 마지막 욕심, 말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 내 마지막 욕심을 하나만 넣어보자면 이거 말하자면 2잖아. 2 마이너스 2. 예? 아니야. 하지 말자. 또 이거 기억 못하면 또 얘기 길어지고 나는 또 주저리 다음 거 설명해야 되니까 또 만날 거예요. 기대하세요. 다음 여기서부터는 미지수 결정 문제. 이거 별로 할 거 없죠?
그냥 정말 시잘데기 없는 미지수 연립방정식 풀기. 미분에서 3 집어넣으면 0이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요번 단원에 맨날 했던 거지? F1은 0이다. F'1은 마이너스 12이다. 그럼 나 지금 조건 몇 개 들고 있는 거야? 3개 들고 있지. 이거 미지수 몇 개 있어? 3개지. 그럼 풀린 거야. 이건 풀린 거야. 조건 3개, 미지수 3개. 봐, 금방 만날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 일단 정해를 생략할게. 정해는 해설지에 나온 대로. 오케이? 정해는 해설지에 나온 대로. 나 이제 여기다가 내 욕심을 반영해서 푸는 풀이를 영상에 담아둘게요. 에? 뭐냐면 이걸 내가 외우고 있다는 거지. 이 플러스 1을 뺀 요 함수를 내가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3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하나고 요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기함수 형태를 이루고 있고 대칭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이 높이는 2고 이 높이는 마이너스 2고 여기까지. 심지어는 여기서 쭉 끄면 다시 만나는 자리가 2다까지. 예, 이 모든 사안을 외우고 있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아이예요. 그러면 저 더하기 1은 뭘까? 더하기 1. 이 더하기 1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지금 이 그림 그대로 놔둔 채 X축을 1만 내리면 돼요. X축을 1만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원점 대칭 그래프를 하나 그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 그어야 될 X축을 얘와 극소값의 사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어주면 해결된 거예요. 이게 다 그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다 그린 거라고요.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원래 2였는데 1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고 우리가 그 점을 지금 A라고 부르자는 거고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 2였었는데 1만큼 끌려 올라왔으니 1, 마이너스 1 이런 점을 우리가 지금 B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이 선분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 그러면 내분 공식을 또 외우고 있냐 못 외우고 있냐 이런 막 속상해지고 그래요. 내분 공식 마이너스 1,3 1, 마이너스 1 1대 2 그러면 두 비율을 더한 것분의 x끼리 교차한 합 마이너스 1 두 비율을 더한 것분의 x끼리 교차한 합 5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근데 굳이 그걸 몰라도 분이라는 말, 내분이라는 말이 뭔지만 알면 얘들아 이 선분이잖아 지금. 그지? 요 선분이잖아. 요 선분. 요 선분은 2대 1대 2라는 게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에 하나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세 등분하면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총 칸수가 2니까 한 칸당 3분의 2일 거 아닌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2만큼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이걸 모를 사람이 어딨어. 내분의 공식을 잊어버렸어도 그냥 원리상으로 이 선분을 3등분한 것 중 첫 번째 i라고 생각을 하면 이 좌표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얘기네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4라는 간격인 거 알았잖아요. 그럼 그걸 3등분하면 한 칸당 3분의 4잖아요. 3분의 4인데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러면 3에서 3분의 4만큼 밑으로 내려오면 되잖아. 그지? 3 빼기 3분의 4. 그럼 3분의 9 빼기 3분의 4. 3분의 5잖아요, 여기가. 3분의 5. 공식 잊어버려도 풀 수 있다.
그러나 뭐 내분점 공식 정도는 외우고 있어줘야죠. 이것도 별반 할 일 얘기 없고, 이것도 이미 결정이 나버린 애라서 얘가 이게 생긴 게 결정이 미지수가 없잖아. 그러면 극소값 갖는 위치와 극소값의 실제 좌표가 얼마인지, 그리고 마이너스 1, 이게 얼마인지도 알아요. 예, 거기서 그 접선도 알아요. 그냥 시간만 걸리는 거야, 이거는. 시간만.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함수를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예, 요 자리와 여기서 그은 접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뭐 이 정도의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막판에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질문을 하는 그런 문제다. 이거 뭐 양음 따지기인데 애초에 이런 것도 뭐 나름 훈련이라면 훈련일까? 얘 이렇게 알파, 베타 할 때 이 모양 보면서 아 이거 도함수가 요렇게 생기네요 라고 그리기, 겹쳐 그리기. 네? 이러면 깔끔하게 다 해결되죠?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니까 여기서 ABC 부호 따져봐라. 그러면 3차 함수의 최고차항, 2차 함수의 최고차항 어느 쪽을 봐도 A는 양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B는 이 두 근의 합이 양수냐 음수냐 보고 마이너스 A분의 B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B는 음수여야 한다. 그래야 두 근이 양수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C는 뭐예요? 이 도함수의 여기죠, 여기가 C잖아요. 그러니까 C는 양수이다. 그리고 D는 어디 있어요? D는 요게 D예요, 요게. 그러니까 0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D는 음수.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 그 3차 함수가 x축에 접하면 그 그림 어떻게 나? 아니 그 15번 자, 최고차항의 계수 뭐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의 음이야. 음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얘가 x축에 접한다는 건 요 극대가 x축에 접하거나 또는 극소가 x축에 접하거나 하겠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다? 맞아? 그러니까 먼저 미분을 해서 극대 극소 위치를 대충 알고 2x 제곱 더하기 2ax 했더니 마이너스 2x로 묶은 x 마이너스 a. 이거 두 개가 그냥 뻔히 나오네. x는 0 or x는 a. 근데 사실은 어느 쪽이 0일지 어느 쪽이 a일지 몰라. a가 양수냐고 말한 적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요게 만약에 닿는 거라면 f0가 0여야 되는 거고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스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아니면 이게 FA가 0이 되거나 이게 A냐 이게 A냐 뭐 사실은 어느 쪽인지 전혀 몰라요 지금. 근데 적어도 도함수가 0인 자리에서 X축도 같이 만나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원래 접한다의 조건이 이거야. 이렇게 되면 F 알파도 0이에요. F 프라임 알파도 0이에요. 이거 같이 있으면 이 조건이야. 어쭈? 이래도 안 졸린다고 해봐.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해보면 마이너스 A 이퀄 0이 나와서 A는 0이 아니다. 위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 A를 집어넣은 쪽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다 해서 여기서도 근이 A는 0이 나오는데 그거 치우고
a는 루트 3과 a는 마이너스 루트 3과 이렇게 두 개가 추가로 나오게 되는 거죠. 18번. 이 질문의 의도를 알겠니? 이거 우리 1학년 때 절대값 배울 때 사실은 받아본 적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답을 내는데 답이 4 이렇게 쓰면 병신이지 이거 진짜. 아이씨, 쇼츠 만들어야 되는데 욕을 해버렸네. 얘들아, 이 답은 넷 중에 하나지. 1, 1, 1 해서 3이거나 1,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어느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마이너스 1, 나머지가 두 개가 1. 그러면 답이 1. 셋 중 둘이 마이너스 1이면 나머지 하나가 1이라서 마이너스 1. 예,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 네 개 외에 답이 뭐 답 뭘 썼다. 병신. 그러지 말아요. 이 질문의 의도는 A가 양수냐 음수냐라는 질문이에요. A, B, C가 양이냐 음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7번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맥을 같이 해서, 그럼 방금 전에 푸는 방법 알려줬죠? 여기가 근, 그러면 이게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 안에서 A, B, C 부호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F 프라임 X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도함수의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즉 축이 왼쪽에 있다. 로부터 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할 때의 a 값이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b는 이 녀석의 y 절편이니까 이 b가 여기에요. 여기 b가 음수. 그리고 이 c는 여기에요. 여기 c가 양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다 이거지. B가 도함수일 때 y절편. 도함수에서의 y절편. 여기는 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얘기. 일단은 극대극소 본격적인 문제 들어가기 전에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며 해석하는 걸 물어본 거잖아. 그지? 극대니 극소니 하는 건 원래는 도함수랑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다. 아무 상관없고 별도의 정의를 가지고 있고 너희는 극대극소의 별도의 정의를 외우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도함수가 이렇게 다 그려진다면 플러스, 즉 증가를 하다가 마이너스, 즉 감소로 바뀌는 이런 지점을 극대라고 확신하여 말할 수 있다 정도의 보조, 도구를 받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뿔에서 마로 바뀌는 장면을 보면 여기 하나, 그지? 여기 하나, 뿔마. 그러니까 극대가 되는 x의 개수 m은 두 개죠. 마찬가지로 극소는 마에서 뿔로 바뀌는 자리를 말하는데 마에서 뿔로 바뀌는 거 하나, 마에서 뿔로 바뀌는 거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림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극대 두 개, 극소 두 개가 답니다. 뭐 그런 간단한 얘기. 차이를 낸다면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이거 원래는 연습시키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교점, 여기 교점, 여기 교점 어디야? B, D, E 잡고 최초의 플러스를 찾아요. 그럼 F 빼기 G니까 H 프라임 X도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겠죠. 근데 요 녀석이 F 프라임 X고 요 녀석이 G 프라임 X니까 높은 것에서 낮은 것을 빼면 그 간격이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예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3차 함수 하나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3차 함수 하나를 그려주면 뿔마 이렇게 되는. 근데 이게 무르익고 무르익으면 이 질문이 이런 질문의 의도인 걸 뻔히 알고 그냥 여기다가 뿔마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뻔하잖아.
세로축을 그어서 걸리는 F'과 G' 사이의 차이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럼 아래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걸 빼면 음수가 나올 테고, 위에 있는 값에서 아래에 있는 값을 빼면 양수가 나올 테니 이 영역 전체가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극소가 어디냐? D점이다. 그 극소가 여기 D점인 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는 요 지점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거 마지막도 좀 내가 왜 이걸 넣었을까? 아무튼 이게 하도 오래전에 만든 거라. 이대로 그냥 그리면 되죠? 이렇게 공간 만들고 여기서 0과 4에서 마뿔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3차 함수 하나 그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뭐야 이거? 보시다시피 요 0이라는 요 자리 극소를 갖는 자리가 Y축이에요. Y축. 근데 얘가 아닌 게 아니라 F0은 1이다를 줬거든. 그러니까 요 위치가 1이다 뿐만 아니라 그럼 그거보다 살짝 아래에 X축도 이렇게 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대충 fx는 이렇게 생긴 애고 이 fx 생긴 거에다가 대답을 하면 돼요. 극소값은 1이다. 맞고요. x 이퀄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아니 그 자리에서 변곡점을 갖겠죠. 그리고 f2의 높이가 f4의 높이보다 더 낮다라고 말을 했으니 맞지 뭐 f4가 극대인데.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기억 디귿 맞다 뭐 이 정도로 답하실 수 있습니다. 쉽죠? 이렇게 쉬운 문제들 다시는 못 만날 거예요. 뒤로 갈수록 깊어질 테니 요 지금 배운 부분만큼이라도 단단하게 해둡시다.